새로 드러난 소식,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겨두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25일에 이 택시기사의 아들이 며칠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남자친구 아파트의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이 씨가 체포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지만요.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씨 결제 내역에는 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이 씨가 아니라 50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추가 범행을 염두에 두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 남자의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주인은 50대 여성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0대 여성 실종이 됐습니다.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지금 이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집이 아닌 집에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성의 행방을 확인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 피의자가 이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 그러면 이 여성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영장 또 계좌영장 같은 걸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이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생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 피의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갔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전 여자친구가 어디인지 모른다. 이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오늘 점심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백을 했던 거죠. 저는 이거 뉴스 딱 보고 소름 끼쳤어요. 진짜 이 전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택시 기사를 해쳐서 그 시신을 그 아파트에 보관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 여자친구도 해쳤던 겁니다. 살해했던 겁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살해해서 이게 파주의 천변에 버렸다, 유기했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오늘 했습니다. 예. 결국 두 명을 살해한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여친이 실종된 뒤에 피의자가 이 전 여친 명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잖아요. 이 기자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는 저 장소가 지난 8월에 그 집주인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장소를 지금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바로 저 전 여자친구의 명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경찰은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대출액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연쇄 살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거는 현재 여자친구였잖아요. 저는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오늘 이 오후에 속보를 딱 보고 만약에 이자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무슨 일이 또 제가 뭐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또 변이 있을지 몰랐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범행 동기가 모두 이제 그 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음주운전을 갖다 하면서 그 택시와 사고를 냈는데 홧김에 그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홧김에 사람을 살해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옷장으로 시신을 가져다가 놓는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전 여친 카드에서 이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돈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한다면, 야, 또 한 명을 또 다른 이유를 잡아가지고 대상으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범행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뭐 이 당사자가 우발적 살인이었다,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합의금 지급 관련해서 우발적으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게 우발적이려면 집에 본인 돈이 있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밀하게 일단 대상을 특정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게 일단 범행 후 5일 동안 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7천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결제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범행 후에 이제 피해자의 택시를 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 택시를 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시 안에 있었던 저 블랙박스 기록을 전부 삭제했는데 예. 과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순순히 택시기사가 이 집까지 온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조차도 의심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하십니다. 과연 피해자가 살해를 당한 사람이 단 2명뿐이겠느냐? 택시기사, 옷장에서 발견된 택시기사, 그리고 그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전 50대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살인이라는 게 한 번이 쉽지, 한 번 하고 나면 말이죠. 그 다음은 그냥 관성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여자친구 이외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지금 경찰은 아이고야.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피의자 차량 뒷좌석에서 이 숨진 전 여자친구의 혈흔으로 추정이 되는 자국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정밀 감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는 이것이 핏자국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루미놀 용액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커밍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쇄살인을 분류를 하면서 금전 추구형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돈을 지속적으로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그 부딪힌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경찰은 반드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봅니다. 예.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당연히 구속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 이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제주도 그 식당 여사장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양 변호사님, 일단 좀 미리미리 좀 경찰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미 너무나 중대한 범죄이고 신상공개 이제 요건이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 수법에 있어서도 예방의 필요성도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게 이미 드러났고요. 이것도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법이 이미 사람을 해친 상태에서 거기 머물면서 또 여성을 교제하면서 또 대출을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봐서 저는 며칠 내에 공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